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는 차, 이거만큼 마시는 차도 요즘 많이 넘쳐나고 있죠. 근데 이왕이면 몸에 좋은 차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몸에 맞는 차 한 잔, 열보약 안 부럽다. 화요 한방차 갱입니다. 오늘도 여한약사회 회장 오행한약국 대표 박정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깜짝 네. 놀랐어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한방차, 약초를 이용해서 심신의 안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차,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오늘 그 한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떤 얘기를 어,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방차, 한방차를 마시면 몸에 좋은 건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네. 맛이 커피나 다른 음료처럼 달지가 않아서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방차를 좀 달달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아, 합니다. 그거 아, 좋네요. 그렇군요.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 다들 알고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워낙 요즘 우리가 단맛에 길들여져서 몸에 좋지만 쓴 거는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커피도 쓴맛의 선호도가 약하신 분들은 시럽을 넣듯이 한방에서는 약초를 달일 때 감초를 넣어서 달이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맛이 쓰다고 생각되시면 다 달인 뒤에 꿀을 넣어서 드시면 달콤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설탕 넣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요. 근데 그 왜 쓴 게 약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왠지 몸에 좋게 하려면 약초 맛 그대로 먹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요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달콤하게 드시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약초들이 가지고 있는 맛을 한의학에서는 5가지 맛이라고 해서 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신맛은 걷어들이는 작용이 있어서 땀을 멈추게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체내의 수분 생성을 돕습니다. 예. 쓴맛은 체내 이물질을 배설하여 다이어트에 좋고요. 단맛은 체력을 보강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매운맛은 땀을 나게 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음. 짠맛은 부종을 없애면서 체내에 뭉쳐져 있는 염증을 풀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미 5가지 맛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인제 한방차를 그래도 가장 잘 마시는 방법은 약초의 순수한 맛 그대로 마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초의 순수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전에 아침 이제 못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은 미숫가루 같은 거 해서 드셨고, 최근에는 저기 뭐 과일즙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한방차는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식후에 마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주의 할점 같은 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방차는 천연의 약초를 이용해서 드시는 차이므로 네. 빈속에 드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성질이 아주 차가운 약초는 위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차, 이것은 찬성질이라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에. 예, 예. 예. 또 따뜻한 성질의 약초인 인삼차는 빈속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간혹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등산 갔다가 아 이거 몸에 좋대 해서 약초를 캐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제 집에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도요, 산행을 하면서 꼭 뭔가를 캐왔다며 이게 무슨 약초인지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되게 아, 많습니다. 그럼요. 뭐 저희 네. 집사람만 해도 가서 뭐 펴가 오려고 그러는데요, 뭐. 네. 약초의 종류가 천여 가지 이상 되다 보니까요. 캐온 약초를 보고 제가 그 이름과 효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치과 같은 흔한 약초는 채취도 쉽고 효능도 많이 알려져서 잘 아시겠지만요. 네. 약초 중에는 독이 있는 약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캐어서 드시다간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이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약 전문점인 한약국에서 약초를 사셔서 끓여서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뭐 천여 가지가 된다는데 뭐 알파고 같은 컴퓨터라 알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한방차는 사실은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가끔 이제 이렇게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혹시 나이 든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한방차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다 드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제가 그 영지버섯을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이 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아, 네. 영지버섯은 나이 드신 분에게는 되게 좋은 우리 불로초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 좋은 차입니다. 그게 사실 좀 네.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여기서 효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고. 근데 왜 뭐 총명탕이라든가 한약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좀 특화된 약들이 있잖아요. 한방차 중에서도 아이들이 먹으면 좋은 한방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은 돌 이후부터 먹여도 되는데요. 아, 아이들은 면역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대추차나 구기자차가 좋고요. 또 청소년들은 뇌 혈류량을 높여주는 당귀차, 석창포차가 좋습니다. 구기자차, 대추차, 뭐 네, 당귀차, 당귀차, 석창포차. 청소년들. 네. 예.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들은 어떤 게 좋습니까? 중장년층은 항노화 개념의 마차나 숙주황차가 좋고요. 아하. 갱년기에는 하체를 강화시켜주는 또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두충차, 산수유차 등이 좋습니다. 제가 네. 마차는 가끔 먹는데 그게 좋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852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한방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어도 뭐 이렇게 간에 무리를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약초를 오래 먹으면 간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초는 자연에서 나는 것이기에 합성된 다른 것들에 비해 안전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오래 먹어도 되는 약초와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약초가 있습니다. 아하. 네, 오래 먹어도 되는 약초는 우리가 흔히 보약류라고 하는 건데요.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뽕나무 열매, 산수유 이런 약초들이고요. 오래 먹어서 안 되는 약초는 치료 개념의 약초로서요. 칡, 민들레, 알로에 등입니다. 그래서 치료 개념의 약초들은 성질이 매우 차거나 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몸에 불편한 부분이 해소되는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 이상으로 드시면 차가운 체질이 따뜻한 체질의 그 정도를 넘어서 매우 뜨거운 체질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 음. 맞습니다. 치료약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더울 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방에는 처음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있으면 냉방병이 그렇죠. 생깁니다. 아. 따라서 한방차도 불편한 증상이 개선이 되어 있는 약초는 단기간 드셔야지 되는데 만일 오래 먹으면 체질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오래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올해라고 하면 평생을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음. 그렇게 예. 계속해서 왜냐하면 먹으면 안 된다. 긴 기간. 예. 어차피 예. 노화라는 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음. 보약류의 약초를 꾸준히 드시는 것들은 항노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드셔도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